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찾아온 언니의 밤인사입니다. 요즘 극장가에 한 영화가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12살의 왕이 되고 17의 나이로 죽어야 했던 소년 왕.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름만 보았던 그 임금이 스크린 위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돌아오자 많은 분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단종의 곁을 지키는 인물로 엄흥도가 나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죽었을 때 아무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던 그 밤, 혼자 몸을 일으켜 왕의 마지막을 지킨 영월의 호장. 그 의리와 용기는 분명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단종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엄흥도가 죽음 앞에서 단종을 지킨 사람이라면 훨씬 오래전부터, 단종이 왕이 되기도 전부터 아무 조건 없이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피가 닿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단종의 누이, 경희 공주, 그리고 그 공주의 남편, 영량의 정종입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주인공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오늘 밤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을 되찾으려 싸운 것도 아닙니다. 거사를 도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그저 사랑했습니다. 그 말 없는 지지가 어떤 칼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현덕왕 후 권씨는 아들을 낳고 며칠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볼 시간도, 이름을 불러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7살 경혜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남동생, 울음을 그치지 않는 핏덩이를 누군가 그녀에게 건넸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어진 자리에서 공주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안았을 겁니다. 7살 아이의 품이 얼마나 좁았을지, 그 아이의 눈빛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경혜의 공주에게 단종은 동생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존재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문종은 두 아이를 사랑했지만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1452년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혜공주 18, 단종 12살, 부모가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남매는 서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단종은 조선의 왕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앉았습니다. 골룡포를 입고 어좌에 오른 남동생의 얼굴에서 경혜공주는 두렵다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눈을 보았을 겁니다. 그 눈을 그녀만큼은 알아보았을 테지요. 단종이 즉위한 그 해 경혜공주에게 혼처가 정해집니다. 영량위 정종, 하동 정씨 집안의 젊은이였습니다. 조선에서 부마가 된다는 것은 황금 세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고 관직에 나아가 뜻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의복과 넓은 처소를 얻는 대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는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1452년의 조선은 이미 불안했습니다. 어린 왕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시작되고 있었고 수양대군의 기운이 조정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눈 밝은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겠지요. 이 어린 왕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종은 그것을 알면서도 들어왔습니다. 세도가 집안도 아니었고 특별한 권력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공주의 남편이라는 이름뿐이었고 그 이름은 언제든 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정종이 처음 경혜공주를 마주한 날 그는 이 공주의 눈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어린 남동생이 왕이 된 궁궐 안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던 16살의 소녀의 눈을 말이죠. 그 눈을 보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 곁에 있어야겠다고. 1453년 10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경혜공주와 정종은 자신들의 초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궐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발소리, 그리고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안에서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을 겁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을 때
세상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죽었고 좌의정 김종서가 죽었습니다. 단종을 보좌하던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고 수양대군이 조정의 실권을 쥐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의 공주와 정종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 편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새 권력자 앞에 무릎 꿇고 안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실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어느 편인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1455년 여름, 기어이 단종은 왕위를 넘겨줍니다. 강요였습니다. 15살의 소년이 무릎 꿇고 왕의 도장을 숙부에게 건네는 그 장면을 실록은 자발적 선위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위가 아니라 굴복이었다는 것을요. 단종이 왕위를 내놓기 직전 저는 상상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누이를 찾아갔을 것이라고.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서로의 손을 잡아온 남매가 가장 중요한 그날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을 나누었을까요? 어쩌면 아무 말도 없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슬픔을 나누어온 남매에게 말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손을 한번 꼭 쥐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후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됩니다.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다시 군으로, 이름도 지위도 낮아진 채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유배길을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 된 남동생의 뒤를 따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곳에서 동생이 떠나는 방향의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령포는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강물이 삼면을 두르고 한쪽은 절벽이 막아선 그 땅에서 어떤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감옥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울타리도 쇠사슬도 없이 강물이 모든 것을 막아주는 곳. 단종은 그 좁은 땅에서 한양 방향을 바라보는 언덕을 즐겨 올랐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궁궐을, 신하들을, 아니면 누이를. 1456년
단종 보기를 꿈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백년, 그리고 동지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거사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발각되었고 가담자들은 극형을 받았습니다. 그 불똥이 정종에게도 튀었습니다. 정종이 이 거사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실록은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그를 의심했고 그 의심은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영량위 직접 박탈과 유배로. 왕실의 부마가 하루아침에 평민이 되었습니다. 경혜공주 역시 공주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군 부인, 한때 왕실의 공주였던 여인에게 붙은 낮은 이름이었습니다. 정종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는 살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부마들이 그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세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단종을 잊은 척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왕실 인척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단종은 단순한 처남이 아니었을 겁니다. 몇 년을 함께 살며 바라본 소년,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왕의 자리에 올라 두려움을 숨기던 그 아이. 정종은 그 아이가 웃는 것을 보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끝내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거사에 가담했든 그저 뜻만 함께 했든 정종은 적어도 수양대군 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목숨보다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로 떠난 그 해 세조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단종의 어머니 16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현덕 왕후의 무덤을 파헤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의 무덤을, 그것도 왕후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실제로 조선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세조는 두려웠습니다. 현덕 왕후가 꿈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해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현덕 왕후의 저주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조가 그 말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은 왕후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관을 꺼내어 버리는 것으로 두려움에 답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소식을.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고 그 어머니의 무덤마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경혜공주가 어떠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슬픔이 일정 선을 넘으면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그냥 멍해집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살아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1698년)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41년이 흐른 후 숙종은 단종의 왕호를 되살렸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이름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경혜공주도 정종도 현덕왕후도 기억은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241년이 걸렸네요. 영화 속 엄훈도는 죽음 앞에서 단종을 지켰습니다. 분명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혜공주와 정종은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단종을 지켰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여 억울함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편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함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없는 곁이 어쩌면 단종에게 가장 큰 위로였을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역사책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들은 비로소 완전히 살아납니다. 오늘 밤 경혜공주와 정종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주무세요.